안녕하십니까. 강박증 연구가 김선인입니다. 보통 강박증 상담 때 환자분들이 강박적 사고나 강박증 행동에 대해 의미를 질문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박적 사고, 강박적 행동 등 강박증에 대한 용어의 의미와 어원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 저서 살아있는 죽음 강박증 1편에서 발췌하였고 그 부분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저서는 굳이 사지 않더라도 전국 구시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내용에서 설명 뒤에 이름과 연도를 말하는 것은 그 설명이나 연구를 한 연구자와 연구 연도입니다. 제목: 강박증은 귀신 탓? 본론으로, 흔히 중요한 시합을 앞둔 사람에게 그 시험 또는 시합에 대해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라 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일상적으로 쓰는 강박관념이란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 자신의 의지와 달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 집착한 상태를 가리키며 그렇게 광범위한 의미로 쓰인다. 그런데 강박관념은 엄격히 따지면 강박증에 관련된 생각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강박관념은 강박적 사고, 강박적 충동, 강박적 심상으로 나눠지기도 한다. 디실바 1986년. 강박적 충동은 부끄럽거나 위험한 행동, 잔인한 행동 등을 할 것 같은 충동이다. 또 강박적 심상은, 여기서 심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입니다. 또 강박적 심상은 자신이 겪은 공포스러웠던 일, 불쾌한 일의 심상 등이 지속되는 것이다. 강박 증상에서 강박적 사고나 강박적 충동은 보편적인 반면 상상력을 통해 어떤 모습, 상황 등을 떠올리는 강박적 심상의 사례는 드물다고 보고되고 있다. 일반인도 강박적 충동이나 강박적 심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넓은 의미로 원치 않는 지속적인 생각인 강박적 사고에 포함된다. 그래서 강박증은 크게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으로 나눠진다. 이 두 용어에 대해 살펴보자. 강박증 환자는 자신의 손을 100번 씻고도 아직도 내 손이 더러워 더 씻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지? 차라리 죽고 싶다 라고 큰 괴로움을 겪는다. 심하면 손의 오염에 의해 자신이 죽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한다. 이렇게 아직도 내 손이 더러워 더 씻어야 돼 라는 정말 하기 싫은 반복적인 생각을 강박적 사고, 영어로 obsession이라고 한다. 이때 환자는 그런 생각에 의한 불쾌, 불안을 없애기 위해 괴롭지만 또 반복적으로 손을 씻는다. 이렇게 정말 하기 싫은 반복적인 행동을 강박적 행동, compulsion이라고 한다. DSM-4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담 4판에서는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의 정의는 이렇다. 강박적 사고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고나 충동 또는 심상이며 주요 증상은 장애가 경과한 도중 어느 시점에서 침입적이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경험되며 현저한 불안이나 고통을 일으킨다. 강박적 행동은 반복적인 행동, 예를 들면 손 씻기, 정돈하기, 확인하기, 또는 정신적 활동, 예를 들면 기도하기, 숫자 세기, 속으로 단어를 반복하는 것 등으로서 이러한 증상은 개인의 강박적 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동반한다. 이까지가 DSM-4 의견이었고요. 다시 본론으로. 이런 정의대로 환자는 강박적 사고에 의해 생긴 불안, 불쾌, 긴장, 갈등 등을 강박적 행동으로 해소하려고 한다. 특히 기존 견해로는 강박적 행동의 주 원인이 환자가 불안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환자 손에 들어온 게 묻어 불안해서 계속 손을 씻고 집에 도둑이 들까봐 불안해서 계속 문단속을 한다고 본다. 이렇게 강박적 행동이 강박적 사고에 의한 불안을 일시적으로 없애준다는 점을 중요시 여긴다. 마치 불에 쏘인 격통을 암모니아수로 중화하듯이 강박적 행동이 불안을 중화하는 속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강박적 사고나 강박적 행동의 이런 기능적 면에서의 정의를 한 가지씩 소개하면 이렇다. 강박적 행동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박적 사고는 인식의 해로운 자극으로 반복적 침입적인 수용할 수 없는 생각이나 영상, 충동의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라크만 1971년.
강박적 행동은 강박적 사고에 반대되거나 중화시키려고 하는 행동과 강박적 사고와 관련된 주관적 불안과 근심을 줄이려고 하는 행동이다. 하디슨 앤 아크만 1972년 연구였고요. 기존 견해는 이렇게 환자가 강박적 행동을 해서 일시적인 안정을 얻기 때문에 계속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증상이 유지된다고 본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기존 견해상 강박적 사고란 환자가 생각하면 불안한, 하기 싫은 반복적인 생각이다. 또 강박적 행동은 환자가 싫어도 일단 하면 불안, 불쾌감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안정되는 반복적 행동이다. 특히 강박적 사고의 의미가 환자 치료에서 중요한 점은 그런 괴로운 생각이 환자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환자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외부의 문제가 아닌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내면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이 용어의 어원상 의미는 아쉽게도 그렇지 않기도 한다. 강박사고, 옵세션의 어원은 라틴어 옵세시오이다. 악령에게 지배되거나 점령된다는 뜻이다. 환자의 원하지 않는 생각을 외부와 관련시키고 있다. 즉 오염에 대한 두려움, 살인, 폭행, 근친상간, 동성애 등에 대한 끔찍한 생각이 외부의 초자연적인 악령이나 귀신의 힘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고대에 강박증 환자가 정신병 환자처럼 화형을 당하는 끔찍한 일도 일어나기도 했다. 물론 그런 어원상 의미는 강박증과 전혀 관계없다. 참 무식한 시대의 이야기죠. 강박적 행동, 컴펄전의 어원도 라틴어 compulsus에서 유래되었다. 억지로 무엇을 시키거나 강요한다는 뜻이다. 이 의미는 환자의 식기, 확인 등의 행동이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를 잘 해석해준다. 강박적 사고인 옵세션이란 용어는 1861년 모럴이 처음 사용하였다. 그 후 1878년 웨스트폴이 옵세션을 의식계에서 환자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식화되고 억압할 수 없는 사고라고 정의했다. 환자가 자신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강박적 사고나 강박적 행동, 어느 한 가지만 있어도 강박증에 해당된다. 보통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 둘 다 갖는 혼합형인 경우가 환자의 전체 70% 이상으로 가장 많다. 와이너 1976년 등은 환자 150명 중에 103명이 즉 69%가 혼합형, 38명인 25%가 강박적 사고 단독 증상, 단지 9명 6%만이 강박적 행동 단독 증상이라고 보고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상담 때 내담자들이 가끔 질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강박적 행동이라고 해서 꼭 겉으로 드러나는 반복적 행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행동이 아닌 반복적인 생각이라고 해도 불쾌, 불안 등을 없애는 기능을 하면 강박적 행동이다.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친구 집에 놀러간 어린 아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는 영상이 계속 떠올랐다고 하자. 이때 가정주부는 이런 영상으로 불안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들이 친구와 잘 놀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불안을 감소시켰다. 이런 생각은 행동은 아니지만, 행동이 당연히 아니죠. 생각일 뿐이니까. 이런 생각은 행동은 아니지만 강박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두고 정신적 강박적 행동 또는 내적 강박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즉 아들이 사고를 당해 죽는 영상은 강박적 사고이고 아들이 노는 모습을 떠올려 생각하는 것은 선행된 강박사고에서는 불안을 없애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강박적 행동입니다. 이렇게 환자의 강박적 사고 중에 생각이라고 해도 정신적 강박 행동은 강박 행동에 포함된다. 그래서 환자가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 모두 갖는 경우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강박적 사고 중에 주로 다른 사람, 특히 친척, 어린이를 해치거나 미래에 그렇게 하는 것, 혐오적인 성적 또는 종교적인 생각, 재앙적인 생각 등을 하는 경우를 강박적 반추, obsessive rumination이라고 한다. 특히 강박적 반추를 하는 강박증 환자는 공포 자극과 유사하게 회피 행동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날카로운 물건을 보면 숨기거나 날카로운 보석을 끼는 것을 피하는 경우이다. 또는 타인을 해칠까봐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한다. 조사에 의하면 병을 앓기 전에 운전 경험이 있고 자동차 사고를 내는 강박적 반추를 하는 12명의 환자 중 7명은 운전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런 강박적 반추는 공포 자극보다 더욱 내적으로 만드는 요소를 가지며 불안보다 우울증과 더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런데 공포증에서 행동치료는 환자가 공포 자극이 있어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견디는가를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강박적 반추의 환자도 같은 방식으로 반추를 견디는 훈련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혐오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점은 강박증 환자가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해서 아주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다. 라크만 1971년. 또 강박적 반추라는 용어는 정신적 강박적 행동이 아닌 강박적 사고를 가리킨다. 강박적 반추가 환자를 안정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서 설명한 대로 강박적 사고입니다. 이 용어는 주로 환자의 생각이 강박적 사고인지 정신적 강박적 행동인지 구분하기 애매할 때 쓴다. 그래서 이 용어는 혼란스럽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가 외출 중에 갑자기 불이 나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자. 이때 환자는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집에 불이 안 나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떠올려 불안을 없앴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마음이 안정이 될 때 집에 불이 나면 비가 올 거다 는 말을 3회 정도 했다. 집에 불이 나면 비가 올 거다. 집에 불이 나면 비가 올 거다. 집에 불이 나면 비가 올 거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런 환자 이런 상태를 볼 때 처음 집에 불이 나는 침투적 사고가 있었고, 자, 이 생각은 강박적 사고입니다. 자, 반복적으로 하면 강박 사고입니다. 그 후에 환자는 집에 불이 안 나는 모습을 떠올렸고, 이 생각은 불안을 없애주는 정신적 강박적 행동이 맞죠. 그래서 환자는 이미 마음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인 집에 불이 나면 비가 올 거다. 이런 생각은 불안을 없애는 것도 아닌데 3번이나 했다. 이때 이런 생각은 강박적 사고 중에 정신적 강박적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강박적 반추라고 하는 셈이다. 물론 용어 자체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별 치료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렇다는 것이고, 한편 강박적 행동, 특히 강박적 행동 단독 증상의 의미를 보자. 일반인에게서도 강박적 행동 단독 증상과 비슷한 사항은 흔히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무의미하게 등굣길에 짝대기로 전봇대를 3번 치면서 걷는다든지, 야구선수가 공을 던지기 전에 모자를 반복적으로 만진다든지, 가수가 무대에 서기 전에 항상 두 손을 몇 번 비빈다든지, 회사원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의자 주위를 한 바퀴 돌고 간다는 등의 행동이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당사자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반복적 행동이다. 또 그런 행동으로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강박증과는 아무 관련 없고 단지 개인의 버릇 정도에 해당한다. 필자 연구상 강박증에서 거의 강박적 사고 없이 강박적 행동만 있는 경우는 매우 심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어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자. 그런데 식탁 위에 숟가락을 보고 갑자기 벽에 던져볼까? 라는 충동을 느꼈다. 일반적으로 환자는 그런 충동에 대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말자. 라고 거부감을 갖고 갈등을 한다. 그러나 강박증이 심해지면 그런 충동에 대해 바로 숟가락을 벽에 던질 수 있다.
또는 식기 증상의 환자라면 전화기 만진 후 바로 손을 씻고 방문 손잡이 만지고 바로 손을 씻는 식이다. 그렇게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중 강박증 2편을 참고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환자가 강박적 행동 단독 증상이라고 해도 강박적 사고, 강박적 행동 모두 있는 경우보다 더 괴로울 수도 있다. 강박적 사고 단독 증상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강박적 사고, 강박적 행동 또는 둘 다 있는 경우 어느 것이 더 괴롭냐 하면은 그것은 개인 차이가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얼마든지 다양한 때로는 망상에 가까운 괴로운 생각 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참고로 강박적 행동만 있는 경우에 이렇게 생각대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래도 무의식은 당연히 끝까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박적 행동 단독이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어떤 용인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죽여볼 거라 생각해서 갑자기 죽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무슨 뭐 남을 다치게 한다든지 악을 죽인다든지 뭐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든지 뭐 빨가벗고 춤을 춘다든지 이런 생각을 아무리 시달리고 한다고 해도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아무리 강박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성적 범위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여름에 아무리 덥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그냥 옷을 벗을 정도지 갑자기 뭐 팬티까지 다 벗고 빨가벗지는 않죠. 그런 것이 다 무의식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절대 않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강박증은 대인공포증처럼 사람 쳐다보기가 두려워서 공황장애처럼 갑자기 어디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하는 생각이 가장 두려운 병인 것이다. 즉 강박증 환자가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다. 자, 여기까지 방송이었고요. 자, 어느덧 2021년도에 2월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달에는 민족의 명절, 또 설날도 있는데 또 많은 회원들 및 또 청취하시는 특히 환자분들 설날과 연휴 잘 보내시고 또 항상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